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지금은 잔잔한 바람이 반겨주는 평화로운 호수입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가족들이 자전거를 타고 연인들이 사진을 찍죠.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이곳은 시화호입니다. 그런데 30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험이 벌어지던 현장이었거든요. 바다를 막아 호수로 만든 순간 자연은 숨 쉴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거대한 야심은 결국 큰 실패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 실패를 다시 일으켜 기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재앙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려주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1월 24일 서해의 바다가 닫혔습니다. 시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성되던 날이었어요. 길이 12.7km,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말이죠. 이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기술력을 찬양했고 정부는 수도권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라 자축했죠. 당시 건설 비용만 약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987년 12월부터 1994년 1월까지 무려 6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곳이 조수간 만에 차가 9m나 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9m면 3층 건물 높이예요. 아침에는 바닥이 드러났다가 저녁에는 3층 건물만큼 물이 차오르는 거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높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바다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왜 이런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은 심각한 위기였어요. 인구는 이미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국민의 43.7%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죠. 산업시설도 포화 상태였습니다.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고 구로공단, 영등포공단 이전을 위해 조성한 공단은 이미 꽉 찼고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땅이 없었어요. 정부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했는데 산은 이미 개발할 만큼 개발했고 평야는 농지로 보존해야 했죠. 그 해답이 바다였습니다. 반월 특수지역 개발 계획. 당시 계획은 정말 야심찼어요. 전체 면적이 232.33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80배였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여기에 첨단 산업단지와 현대적인 신도시를 함께 조성하겠다는 거였죠. 기업들도 환호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산업을 집약적으로 배치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부품 공장과 조립 공장을 가까이 배치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어요. 간척지에는 대규모 농지를 조성해서 연간 쌀 3만 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1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공업 용수가 필요한데 하루에만 수십만 톤이 필요했어요. 반도체 공장 하나만 해도 하루에 수만 톤의 초순수가 필요하거든요. 서해안 지역엔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없었습니다. 안양천이나 반월천 같은 작은 하천들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바다를 막아 호수를 조성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조제로 막아서 염분만 빼면 끝이라고 믿었어요. 바닷물을 가두면 비가 와서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담수가 된다고 계산했죠. 3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물탱크로만 봤습니다. 물이 고이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수의 흐름, 염분의 균형, 생태의 순환 같은 건 변수가 아니라 잡음이었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는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했죠. 갯벌, 그냥 쓸모없는 뻘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미 일부 해양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조류가 썩을 겁니다. 밀물과 썰물을 끊으면 산소가 사라져요. 갯벌이 죽으면 자연정화 기능이 사라집니다. 생태계가 붕괴할 겁니다. 교수들과 연구진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죠. 시화호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야심은 거대했지만 균형은 없었습니다. 자연의 경고는 무시됐고 오직 개발의 논리만 앞세웠죠. 경제성장이라는 대의 앞에서 환경은 사치로 여겨졌어요. 1994년 1월 시화호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그 바다는 죽음의 호수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자연의 법칙은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검은 물 사진 한 장이 시화호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수많은 물고기들,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 이 장면은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화호가 어떤 꿈으로 시작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의 야심은 너무 단순했고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오만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가 된 건 단순히 물을 막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환을 끊고 오염을 방치하고 바다가 주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996년 여름, 시화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썩은 조개 냄새 정도로 여겼지만 며칠 뒤 호수 전체가 하얗게 변했어요. 죽은 물고기들의 배가 뒤집힌 겁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거였죠. 환경재앙이 우리 눈앞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은 죽음의 호수 시화호라며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TV 뉴스 화면에는 하얗게 뒤집힌 물고기 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신문 일면엔 충격적인 사진들이 실렸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문제는 시작됐어요. 1994년 1월에 물막이 공사가 끝났는데 바로 그해 여름부터 물 색깔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간 탁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녹조가 번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시화호수문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방조제 사면 보호공사를 위해 1995년 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무려 1년 넘게 바닷물이 드나들지 못했어요. 해수 유통이 거의 차단되어 바닷물의 순환이 사실상 정지되었죠. 마치 거대한 욕조에 배수구를 막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사이 주변 공단의 폐수는 시화호에 그대로 쌓였습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었거든요. 당시엔 환경규제도 느슨했습니다. 지금처럼 엄격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생활하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안산시 인구가 50만 명, 시흥시가 30만 명이었는데 하수처리 시설은 20년 전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안산 시흥 지역의 오폐수 발생량은 하루 약 49만 톤에 달했지만 하수처리 시설의 용량은 17만 톤 남짓이어서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않은 채 시화호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거죠. 원래 바다는 어떻게 스스로를 정화하나요? 원래 바다는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로 물을 순환시켜요. 더러운 물은 내보내고 깨끗한 물은 들여오는 자연적 정화 시스템이죠.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되는 이곳은 특히 정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루에 2번씩 호수 전체의 물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방조제가 이 순환을 차단한 거예요. 마치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오염물질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갈 곳이 없으니 오염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름이 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산소가 줄어들었어요. 물속 산소 농도가 2pp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살기 위해선 최소 5ppm은 돼야 하는데 말이죠. 물고기들은 산소를 찾아 수면으로 올라왔지만 거기도 산소는 없었습니다. 결국 질식사한 거예요. 1997년 3월 시화호의 COD는 26ppm까지 치솟았습니다. 깨끗한 물의 기준이 5ppm 이하인 걸 생각하면 그건 사실상 검은 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시화호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시화신도시 분양 광고에는 푸른 호수가 있는 꿈의 도시라고 써 있었는데 현실은 죽음의 호수가 있는 악몽의 도시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절망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살릴 수 없을까? 환경단체, 어민, 전문가, 주민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탓했어요. 정부는 기업 탓, 기업은 정부 탓, 주민은 둘 다 탓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한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앞장섰고 여러 전문가들이 대안을 연구했으며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였죠. 그때부터 시화호는 국가의 실패에서 시민의 과제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도 간절해지는 법, 죽음의 호수에서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줄의 변화가 30년 뒤 시아오를 되살린 출발점이었어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된 겁니다.